네. 오늘은 소리꾼으로서 또 최근에는 영화 배우로 활동하게 된 이봉근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꾼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소리꾼 역할을 맡으신 거죠? 네네, 네, 좀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영화인지. 이 영화 소리꾼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영화 소리꾼에서 소리광대로서 역할을 맡은 이봉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소리꾼이라는 영화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조선의 영조 시대 때 살았던 그 어떤 광대들의 삶을 다룬 내용이고요. 이 소리꾼이란 영화는요, 일단은 가족의 복원이라는 굉장히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가족의 복원.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소리꾼으로서의 삶을 다룬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봉근 씨는 그 중에 이제 그 주인공 역할을 맡으신 거고요. 네, 주인공인 학교 역을 맡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상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역은 이제 누가 하시나요? 네, 상대역은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배우일 것 같아요. 악역으로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엔 또 어떤 굉장히 러블리한 이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그 이유리 배우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조선 시대가 이제 배경이 될 거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이봉근이라는 소리꾼이 활동하던 이 21세기에서 훨씬 더 아주 옛날로 돌아간 건데. 그렇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소리꾼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때 그 시절에는 판소리라는 그 어떤 장르적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소리를 표현하는데 어떤 창법으로 소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나가야 되는지, 그런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 감독님과의 상의하에 재밌게 잘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앞에 그 소리꾼이지만 이제 영화 배우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은 내용 자체에서 이제 오디션 공고가 났었는데 그 안에서 소리꾼이라고 하는 배역이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학교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저랑 좀 많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오디션을 지원하게 됐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많은 과정 끝에 제가 운 좋게 정말 뽑히신 거군요. 뽑히게 됐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몇 명이 나왔던가요? 한 150명 정도 오셨어요. 그럼 이제 소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네, 소리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기존에 연기하셨던 연기자 배우분들도 오시고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거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우리가 다 되길 희망하잖아요. 그렇죠. 될 줄 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그 뭐 전날까지 발표 전날까지도 계속 떨고, 그랬는데 이제 그 준비하는 과정을 진짜 정성을 들여서 했었기 때문에 떨어져도 뭐 어쩔 수 없겠다. 어떤 걸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연기 그리고 감정 연기를 좀 많이 연습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극과 또 영화 스크린의 연기가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리얼하게 좀 자연스러운 대사를 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하면 또 이제 감정 연기하면은 눈물 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는 연기도 많이 하고요. 그 이제 연기 공부를 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죠. 또 연기를 하시는 또 베테랑 선생님께 지도도 받고. 그럼 이제 이 영화를 위해서 이제 시작한 일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사실 이제 이전에도 이제 소리꾼으로서 활동할 때 소리 자체에 연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하고는 그럼 전혀 이제 차원이 달라진 건가요? 좀 비교해 보면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무대 위에서 하는 연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형식을 또 갖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가령적으로 정말 이렇게 힘을 빼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대 위에서는 힘을 들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힘이 그런 들어가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 보니까 그 힘 빼는 연습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배우로서 갖춰야 할 그 어떤 연기. 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하고, 네. 뭐 인물은 워낙에 이제 출중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전부터 네. 참 아까운 소리꾼이고, 저 소리꾼 이상의 또 다른 뭐가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늘 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소리꾼 영화를 맡게 되셔서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영역의 영화인 거잖아요. 네, 그냥 일반 연기가 아니라 네. 아마 그런 데서 훨씬 더 장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소리꾼으로서도 사실 워낙에 이제 활동을 네. 인정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이전에는 주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솔리스트로서도 활동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어떤 활동들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기존에 이제 콘서트 형태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음반도 많이 취입을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 좀 음악인으로서 나의 색깔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과정 중에 네. 어떤 결과물들도 많이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방송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 불후의 명곡이었던가요? 네, 조금 되긴 했습니다. 2017년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면서 나름 이렇게 굉장히 활동하는 게 이제 널리 알려졌고, 이봉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네. 이렇게 이제 대중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는 즈음에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하게 영화를 찍게 되셨는데.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개봉이 원래보다는 좀 미뤄진 거죠? 네, 많이 미뤄졌죠. 원래는 4월 말쯤에 나와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힘든 네, 일 그렇죠. 때문에 6월 말로 지금 확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화를 찍을 때 영화는 이제 작년부터 찍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찍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아무래도 배우들 간의 그 어떤 감정을 정서적인 교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실제처럼 해야 되는 게 어려운 그렇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1회차를 찍을 때 저는 그런 스크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어떤 샷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다 보니 초반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첫 회차 때 네. 대신에 이제 거기 이제 소리 부르는 씬 이런 게 나올 때는 굉장히 또 자신감이 넘쳤을 그렇죠. 자연스러워졌죠. 그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이제 숨통이 트인 거죠. 예. 자 이제 이렇게 영화 한 편을 이제 끝내놓고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이전에도 이제 서편제라는 판소리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죠. 예, 본인이 생각하는 이렇게 소리가 영화에 담겼을 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국악인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거와 비교하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 또 공통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정말 그 서편제에서 볼 때는 소리꾼의 고뇌와 그 소리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소리에 집중이 되어 있다기보다는요, 정말 제가 내용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하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 말 그대로 생화 음악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판소리를 위해서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판소리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과 함께 판소리를 형성해 가는 과정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런 차이점들이 있지 않나. 드라마가 좀 더 앞에 나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판소리가 형성되는 과정 여러 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형성된 걸 지금 배우고 듣고 있는데 옛날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만드는 거에 아주 그 성각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라는 역할을 지금 하셨다는데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서편제 영화도 그 중간쯤 되는 거잖아요. 이미 조선에 만들어졌던 소리를 이제 훈련하는 과정, 이게 얼마나 정말 고뇌의 소리고 고뇌를 거쳐야 하는가를 보여줬다면 더 원론적인 얘기를 사실은 하시는 건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부럽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국악에 대한 관심들이 이렇게 대중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녹여내고 있어요. 뭐 불후의 명곡에 나가서 물론 대중 음악을 부르기는 했지만 어떤 판소리 창법 이제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국악이라는 장르 또 판소리라는 장르가 이렇게 대중화하는데 어떤 점이 필요했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제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다는 거는 확실히 어떤 행위자들에 대한 문제점도 물론 있겠지만 네.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아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국악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음악으로서 매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 음악 자체가 대중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 노출이 됐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사실 그게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거꾸로 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일단 준비된 실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네. 그 기회가 왔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네. 여러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이봉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판소리 전공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팀그룹 활동도 했었고 또 개인적인 활동도 하면서 항상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열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저는 항상 뭐 어떤 열정이 제일 강했나요? 어떤 뭐랄까 제가 더 어떤 영역에 부딪혔을 때 한계를 느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소리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이 소리를 통해서 또 어떤 장르를 또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소리를 통해서 어떤 연기자로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호기심도 많고. 네. 사실 호기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호기심을 사실은 이제 힘들 수도 있지만 실험을 거쳐서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가면서 이제 성장을 해온 아주 우수한 케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화가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얼만큼 이제 흥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이제 영화 콜도 올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소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질 수도 있을 거고 사실 이제 많은 그런 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후의 삶에서 저는 오히려 더 전통 판소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유, 반가운 소리네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전에 음악을 만들었을 때는 전통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는 전통을 오롯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전통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전달하는 방법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럼 꾸준히 소리 이제 뭐 완창도 해야 되고 이제 그것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신 거죠. 예. 가끔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렇게 방송 나가고 이러면 훨씬 더 효과가 이제 바로바로 반응이 오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 법한데 근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자기 만족도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를 또 남들은 모르겠지만 어느 하나를 성취를 했을 때 그 성취감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음악을 하면서는 항상 행복한 마음이 있어서 전통 판소리는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판소리 전공하던 사람들이 사실 많은 지금 뭐 최근 들어 이제 붐을 일고 있는 트로트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러는데 그런 현상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저는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찾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본류에는 전통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뿌리도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팬들을 전통 소리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번에 우리 이봉근 씨가 하는 영화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요즘 뭐 스케줄이 많죠? 열심히 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뭐 모든 게 잠정적으로는 사실 이제 멈춘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제 정말 더 그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소리꾼으로서도 자리 잡길 바라고 또 이제 영화배우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신인이잖아요. 이번에 아예 신인 배우상까지 한번 거머쥐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국악을
사랑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이런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끝으로 국악을 좀 이렇게 봐주세요. 또 아니면은 판소리를 이렇게 봐주세요. 이 영화를 이렇게 봐주세요. 이런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음악은 정말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또 어떠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와중에 우리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 정말 있었고 저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된 거는 이 힘이 이렇게 쌓여와서 지금의 한국 사람들의 삶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전통음악 정말 재밌습니다. 전통음악을 네. 더 들으시고 더 즐기신다면은 지금의 힘듦도 나중에는 또 걸음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좋은 네.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통음악 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에 대한 홍보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영화 소리꾼은요 정말 굉장히 행복한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네. 재미난 소리들도 나오고 또 감동도 있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